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을 쉽게 풀어줄 남자 김지훈 손해상사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보상투표에 들어온 제보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벤틀리 발차기 차량 파손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술 먹고 한 실수를 통해서 얼마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사고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보니 벤틀리 컨비넨털 GT네요. 자동차 가격은 3억여 원으로 상당히 고가의 세단 차량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자동차 차량 파손 후에 차량 소유자를 내리기 위해서 목을 조르고 협박까지 했네요. 현재 가해자는 술에 취해 당시 사고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술에 취해 단 한 번의 이러한 사고로 얼마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대충 본 사안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죄로 폭행죄와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고 술에 취해 발생한 사고다 보니 대략 벌금형 정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형사가 문제가 아니죠. 민사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본 사건의 수리비를 알아보도록 하죠. 영상을 비추어 보건대 문짝 하나에서 2개 정도가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사람의 힘으로 차량의 문짝을 발로 찰 경우 100% 문짝은 찌그러집니다. 이런 초고가 차량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수리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의 제작 과정이 포드 시스템에 의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찍어 나오는 것에 반면 이런 초고가의 차량들은 수제작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로 차량 수리를 보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를 타고 해당 국가인 독일로 간 후에 수리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런 경우 배편으로 차량을 싣고 오는 과정까지의 금액과 차량 수리비가 모두 손해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동안에 렌트비도 손해액으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여타 유사한 가격의 슈퍼카인 경우에는 렌트비가 대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리비가 1억까지는 될 것 같지 않고요. 대략 4천에서 5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가해자가 보험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 자체가 크게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담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사고는 고의사고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100%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는 이 돈을 오롯이 본인의 자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가해자 나이가 25살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채무 능력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겠죠. 그러할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차 처리를 해버립니다. 어차피 소송을 해서 상대방에게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한 판결문이 결국은 불량채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소는 했지만 결국 받을 길이 없으니 말이죠. 그렇게 피해자는 자차 수리한 다음에 잘 타고 다니면 됩니다. 다만 이 자차인 경우에는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는 한 렌트 비용은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렌트비는 본인이 직접 따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벤틀리 차를 수리하고 나면 결국 자차 처리해준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구상관계가 남게 됩니다. 이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진행하는 법무팀이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최근 H사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구상권 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런 구상권을 전제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구상권을 행사해서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 구상 관련된 금액은 분납도 받아줍니다. 그래서 수년에 걸쳐 할부금 받듯이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할 경우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인생이 저당 잡혔다고 하죠. 이제 이 가해자에게는 인생은 실전이야가 시전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못하면 벌금형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의 민사가 걸려있는 사안에서 단돈 몇백의 형사비를 피해자 측에서 해줄 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 가해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직 취업도 못한 25살의 이 청년은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취업준비생이 취업을 할 때 공사, 공무원, 대기업에 취직할 경우에는 모두 전과 기록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업길부터 막힌 셈이죠. 그래도 열심히 해서 어떤 직장을 가져 월 250에서 300 정도의 수익을 벌게 된 거라고 가정할 경우 생활비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남는 돈이 기껏해야 100만 원 내외를 모을 수 있게 됩니다. 5천만 원 내외를 기준으로 4, 5년은 기본적으로 분납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나이 30대까지 본인이 한 푼의 돈도 모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사건의 가해자의 경우에는 나이도 굉장히 젊기 때문에 파산 신청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알아볼 수 있는 게 개인회생 정도 알아볼 수 있겠네요. 20대 나이에 본인의 신용까지 작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상당히 암울해지는 거죠. 본 사건은 청년이 술을 먹고 한 한 번의 실수로 본인의 인생을 보내버린 사건입니다. 보상튜브 시청자 여러분도 술 먹고 실수하지 마시고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희 보상튜브는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보험사고에 대해서 제보해주시면 저희 보상튜브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에 대한 권리를 찾을 때까지 저희 보상튜브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보상튜브였습니다. 저희 보상튜브를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